안녕하세요. 미용인들의 아름다운 생각, 미생각의 진행을 맡고 있는 정현성입니다. 오늘은 미생각의 6번째 시간이 진행될 텐데요. 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 시간 역시 통통 튀는 매력의 원장님들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세영 헤어의 신세영 원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N뷰티 아카데미의 김왕희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만에 뵙는데요. 오늘은 의상이 좀 더 화려해지신 것 같아요. 오늘 원장님 의상 컨셉이 어떻게 되세요? 지금 모던 유니크 룩이라고 하면 가장 맞을 것 같아요. 모던 유니크 룩이 뭔가요? 이러면 공부해야 되는데. 이러면은 시간을 내셔야 되는데. 네. 네. 그러니까 일단은 좀 직선적인 거고요. 모던이라고 하면 블랙. 예, 블랙하고 화이트를 주로 이루는 그러니까 선적인 선으로 이루어진 그런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좀 박시해서 제가 좀 편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네, 그래요. 아까 준비를 많이 해오셨는데 그게 역시 카메라가 켜지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신세영 원장님 오늘 아주 시원하신데요. 오늘 컨셉이 어떻게 되세요? 여기 안에도 조금 좀 더운 것도 있고요. 시원하게 입은 것도 있고 오늘 좀 90년대에 대한 그 스타일에 대한 주제라 그냥 있는 옷 중에 좀 제가 골라봤는데요. 그냥 90년대 때 이런 망사나 땡땡이 도트 그게 다 한 번에 있는 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입고 왔습니다. 네. 제가 아직 주제를 말씀드리지도 않았는데 먼저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주제 토크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신 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로 90년대, 응답하라 90년대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는데요. 오늘 토크 주제는 저번 시간보다는 더 뭔가 원장님들만의 특별한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더 기대가 됩니다. 네. 원장님들 요즘에 TV 프로그램에서 90년대 얘기 참 많이 나오잖아요. 원장님들은 90년대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저는 20대, 그러니까 90년대에 20대에 학창 시절이 있었고요. 대학을 다니던 미대에 다니던 네, 학창 시절이 있었고 그리고 대기업에 취업해서 일을 하던 그런 사회인의 모습이 있어서 20대에 굉장히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어른으로서 잘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방황을 치열하게 했던 그런 전쟁 같은 시간을 보냈던 시기였어요. 원장님한테 되게 의미가 있는 그런 긴 시간일 것 같아요. 예. 좀 이따 얘기 많이 해주시고요. 네. 신 원장님은 어떤 생각 드세요?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좀 샵을 일찍 운영을 하다 보니까 90년대 하면 좀 굉장히 열정적으로 일했었던 기억이 있고요. 네. 이제 그 일 중에 하나가 한창 미인대회가 좀 성황이었어요. 네. 이제 본방에서도 하고 네. 이제 지금은 흔적도 없이. 미인대회 나가셨던 거예요? 아니죠. 이제 저희 샵에서 너무 잘 어울리셔서 미인대회. 아니, 감사합니다. 오늘 좀 그런 컨셉을 의식을 하고 오긴 했습니다. 제가 느꼈어요. 그렇죠, 빠르시군요. 그래서 그때 한창 대회에 정말 열의를 갖고 조금 샵 내에서 좀 그런 친구들도 트레이닝해서 내보내고 좀 입상했던 경험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샵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샵을 정말 제대로 홍보를 해서 조금 더 발전적일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 중에 하나였거든요. 미인대회가. 그래서 있잖아요. 미인대회 나와서 인터뷰하면 지선미 원장님은 안녕하세요. 그동안 감사합니다. 어디 원장님 이런 멘트. 그때 그런 게 되게 좀 인기였었어요. 그때 이제 이름도 많이 거론되고 그러셨겠어요. 그래서 많이는 아니래도 이제 입상했던 친구가 미스 코리아는 이제 지역에서 이제 선미가 됐었던 경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후에는 이제 모델 모델 대회가 있었잖아요.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3위를 했던 우리나라 그러니까 미인대회가 조금 사그라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모델 대회가 파란색 수영복 인기였어요. 그러니까 제일 1회 때 당첨됐었던
당첨 죄송합니다. 친구가 이소라. 아, 네. 그 다음에 신기해요. 모델 네네. 대회가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바뀐 엘리트 네네. 모델인가? 그랬었던 지금 좀 제가 그 기억이 가물가물한 아닌데. 슈퍼 엘리트 모델. 네 맞아요. 슈퍼 엘리트 모델. 슈퍼 엘리트 모델. 역시 PD님 그런 거 네. 즐겨보셨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몇 회 안 돼서 이제 다른 거는 그때는- 몰래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네. 그건 뚫어지게 봐도 되거든요. 예. 지금 같은 때 그 왜 성형 미인들이 많잖아요. 네. 미인대회도 이제 그때는 정말 자연 미인들이 많았었어요. 90년대 때는. 그리고 그리고 발달이 안 됐어. 그래서 이제 저도 헤어를 하면서도 그때 메이크업에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때는 이제 좀 막 뚜렷뚜렷 윤곽 네, 네. 있어야 되고 또 네, 그런 네. 미인대에 나가면 네, 네. 거의 뭐 인조인간 수준으로 다 이 윤곽을 네. 다 살리고 네. 지금같이 이렇게 또렷한 성형 네. 미인들이 없었어요. 네, 네, 네. 그리고 그때는 뭐 이렇게 성형에서 미인대 출전을 하면 아주 네. 명예롭지 않은 네. 걸로 네. 지금하고 굉장히 많이 달랐죠. 네. 근데도 이제 모델에서 3위가 된 친구가 있었어요. 네, 그 네. 경력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걸로 인해서 막 샵을 어떻게 하면 막 홍보를 하고 발전을 시킬까 해서 방송 쪽으로 좀 그거에 그 친구들이 당선되면서 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그때 네.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샵도 좀 많이 늘리고 한창 네. 네. 한창 일할 때. 아니 저 한창 네. 놀 때인데.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한창 다르네요. 놀 때. 네. 그 아까 전에는 뭐 되게 왕성한 활동하신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활동이 다르신 거지. 저희 학창 네. 시절 때는 그때는 미대생이면 술 많이 먹었거든요. 부러워. 술 많이 먹었어요. 네. 그렇게 방황해야 진정한 그럼요.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줄 알고 그렇죠. 모여서 그 놀이 문화도 또 많이 없었어요. 놀 게 그거밖에 없었어요, 사실. 그래서 술 많이 먹었고 2차 가자고 했고. 예사롭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네. 술 먹습니다. 이제 네. 그때는 술 먹을 시간이 없었고. 예, 그래서 저는 많이 놀았어요. 많이 어떻게 놀았기 노셨어요? 때문에. 저 오늘 또 따님분도 와서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노셨는지 좀 알려주시면. 그곳에서 저 애들 아빠도 만났고요. 역사가 아주 의미 있는. 저는 그래서 다시 뭐 일에 뭐 치인다, 뭐 놀고 싶다 이런 생각은 전혀 안 들어요. 일이 너무 네. 재미있었고, 그러니까 그때도 아마 일을 더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겼으면 그럼 그 일에 아마 매진했을 거예요. 하여튼 저 이 에너지는 타고난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뭔가가 그 하고 싶은 게 저는 가장 좋아요. 뭔가 열정이 있는 게 저는 그게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살아가야 할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재미가 그냥 느슨하게 막 그렇게 사는 건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미친 듯이 노는 게 아니 노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아마 그 잘 놀아야 되는데. 대학로에 가서 뭐 또 글도 쓰고 그랬어요. 글도 쓰고 음주가무와 함께 글을. 그러기도 하고 뭐 또 이렇게 아주 어두운 이제 음악 시끄러운 그런 곳에서 그런 곳에서 이렇게 철학적인 얘기를 많이 나눴었어요. 갑자기 하나도 안 믿기는 지금의 이 이렇게 무아하신 모습을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네. 제가 그렇게 방황의 시기를 거치지 않았으면 제가 아이들을 이끄는데 아니면 성인도 있어요. 20대에도 있거든요. 이끄는데 그렇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방침을 정확하게 일러주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왜 방황했는지 몰랐거든요. 방황은 돌아오기 위해서 방황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어디로 가기 위한 게 아니고 돌아오기 위해서 답을 얻기 위해서 방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정말 치열하게 방황을 했었어요. 네. 그럼 이제 엄마 입장에서 따님이 방황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자취 안 시킬 거고요. 아무리 좋은 대학이라도 지방 절대 안 보낼 거예요. 방황은 절대 안 되고 내 딸은 안 된다. 방황을 해야 원래 잘 못할 그 말씀이 어떻게? 네. 사전에 꼭 그렇게 다 경험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사전에 차단할 건 차단하고. 앞뒤가 참 다른 언행일치의 김환희 선생님. 네. 특히나 이제 제가 음주가무를 좋아하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 원장님 벌칙 준비해 오셨잖아요. 지금 준비는 무슨 준비? 이러시면 곤란하지. 사실은 원래 본 방송이 저번 주였는데 원장님이 이제 네. 펑크를 내셨어요. 워낙에 또 바쁘시고 방황을 하시느라 네. 먼 게 돌아오셨는데 오늘 벌칙 한번 시원하게 하셔야죠. 근데 90년대
네, 90년대를 진짜, 주제로 하니까 진짜요? 네, 진짜합니다. 주제에 진짜요? 연관된 네. 거니까. 아까 뭐 편하실 것 같아요. 소찬희 씨 좋아하시던데 90년대 한번 가볼까요? 아니 저기 일단은 저 무대가 세팅이 돼줘야 되고요. 피디님 뭐 하세요? 필요하고 그런 반짝이 없나요, 경우에는 반짝이? 사이키 없나요? 사이키? 음주도 좀 필요한 거고 이랬는데 여기 와인병이 이렇게 네. 그냥 한 소절 하겠습니다. 오! 와! 기대하시면 곤란합니다. 딴점 피우고 있을까요? 하나 둘 셋 넷 해주십시오. 어떻게 할까? 하나, 둘, 셋, 넷! 다 돌려놔. 딱 한 소절 여기까지 됩니다. 내 딸을 네. 방황으로부터 돌려놔. 소찬희 노래 이런 아니지? 의지가 담긴 김현정의 김현정의 멍 제자. 멍입니까? 그렇죠. 멋지시다. 90년대에 뭐 요즘에 또 무한도전 때문에 네, 네. 포토가 많이 했었는데 네, 그 덕에 네. 또 원장님의 네, 네. 90년대 노래도 네. 네. 좋네요. 저는 그 프로그램이 굉장하다고 생각해요. 예, 향수가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오늘 처음으로 당황하신 것 같아요. 얼굴이 빨개지셔가지고 네. 귀여우시네요. 네. 네. 그 의상이랑 진짜 옛날 기억나더라고요. 예, 그 프로그램은 정말 제가 무슨 상 있으면 주고 싶어요. 정말. 예. 그래서 인기가 많은 거 같아요. 좀 그래서- 추억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는 또 음악이. 그리고 음악이라는 게 그러니까 하물며 저희가 띠가 2번 돌아가는 그런 친구하고도 공감이 되더라고요. 통통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네가 몇 살인데 나야 내 때야 내가 그랬더니 걔는 자기 고등학교 때 그 노래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네. 고등학생 그러니까 때 띠가 2개면 원장님 나이가 그런 건 계산하지 마시고. 그래서 음악도 정말 세월을 아우르는 그런 힘이 있구나 싶었어요. 맞아요. 그 저희 샵의 고객들이 네. 이제 연령층이 10대도 이제 있는데 네. 그 응답하라 그거 네, 보고 네, 네. 그 옛날 노래 이제 예, 우리 예. 세대 다음 세대 네, 아는 네. 분들의 노래를 편안하게 네, 좋다고 듣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세대 그 친구들하고도 이렇게 좀 공감이 가는 예. 뭐 편곡도 하긴 하지만 네. 이게 되게 좋아하는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예. 그리고 요즘 음악에 좀 한계를 느끼는 기계음이라든지 그런 맞아요. 것들 좀 있잖아요. 거기에서 너무 필요 충분한 그런 조건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저희한테는 감성적으로. 향수가 네. 예, 향수가 있고 예, 아이들한테는 또 새로운 패턴의 음악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영화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세시봉. 예. 네. 그거 보셨어요? 저 봤어요. 정말 말과 행동이 정말 일치하시는 김광희 원장님. 보셨어요? 아니, 케이블에서 볼 생각이에요. 케이블에서. 너무 재밌으십니다. 네. 제가 학원 집 교회로만 다니다 보니까 영화를 상영할 만한 네, 이제 케이블에서 곧 하겠죠? 네. 금방 합니다. 명절 때. 요즘에 좀 빨리 하더라고요. 돌아와서. 예. 근데 또 그런 거 이제 뭐 세시봉 안 보셨다고 하더라도 네, 뭐 광고 네. 같은 거 많이 보시잖아요. 네. 그럼 거기 나오는 배우들의 외모 같은 거 보시면서 네, 뭐 네. 머리 스타일, 네. 패션 이런 거 보시면서 예전 생각 많이 하시겠어요. 그럼요. 저희 멜빵 바지 하지 않으셨어요? 윽박바지요? 했던 것 같은데 조금 더 어릴 때 했었던 것 같아요. 예. 저희 좀 차이 있어요. 청자켓.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요즘에 슬슬 나오고 있는 배바지. 그러니까 저희 때는 좀 높았죠. 예. 여기 웨스트가 조금 높았어요. 하이웨스트였고. 예. 근데 점점 바지도 좀 올라가고 있고. 예. 지금도 다시 왜 이렇게 10년에 한 번씩 돌잖아요. 계속 도는 것 바람이.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봄 되니까 또 저기 청이 다시 나오더라고요. 예. 청이 그 청자켓이 그전에는 그냥 정말 반항의 상징, 10대 아이들 그쵸. 막 이랬잖아요. 맞아요. 막 이랬는데 요즘에는 오피스룩에서도 접목을 해요. 그렇죠. 믹스에서. 저는 이 얘기 듣고 지금 PD님을 카메라 앞으로 모시고 싶은 게 청청 패션. 저거 얘기하고 싶었어요. 저희 개구리 뭐라 그랬죠, 저게? 아래 PD님 사진 꼭 넣어주시길 개구리 바랍니다. 뭐라고 했는데. 개구리가 뭐예요?
아니 저 청을 뭐라고 했는데 개구리청. 개구리청. 아 저희 오빠가 네. 저희 네. 오빠가 있는데 개구리청. 굉장히 청개구리 있잖아요. 그때 저걸 진짜요?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유행에 민감해갖고 저희 네. 오빠가 있는데 친오빠가 네. 저걸 주구장창이고 그게 무슨 청이냐 청개구리 예. 개구리청 청개구리. 네, 네. 그렇게 불렀나 봐요. 그 예, 세대 때. 예. 네. 그렇게 불렀고 알록달록한 예, 그. 그리고 가장 그 워스트인 게 맞춤? 똑같이 동양 사람들이 절대 안 어울리죠. 아, 그렇게 죄송한데 똑같이. 어떻게 나 눈물 나. 아 그리고 제가 이제 뒤에 휴지 하나 가지고 그 휴지 갖고 오시면서 출연하시면 돼요. 눈물 나 진짜. 그 얼마 전에 제가 그 DJ 라디오 우리 그 1세대라고 할 정도로 그 김광한 선생님 아시죠? 예. 우리 네네. 모르실 거야. 저 세대가. 근데 안 이제 척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네. 그분이 이제 저희 고객으로 이제 오시는데 그분이 아직까지 그 라디오를 하시고 네. 지금 얼마 전에 그 세종문화회관에서 근데 제가 지금 잊어버렸는데 그 밴드가 그때 당시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뭐 대학가요제도 나오고 근데 지금 많이 연로하셨죠? 그러니까 그분들의 다시 이제 공연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사회를 보시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도와드리러 갔는데 그분들이 그대로 그 패션이 그런 일 있으면 저 좀 불러주세요. 제가 매일 많이 그냥 바쁘시잖아요. 재능 기부해드릴게요. 아니, 재능 기부 해드릴게요. 그때 그러면 진작 말씀드릴 거를. 예. 저 혼자 하느라 이제 스텝 하나 또 될거 있을 아니에요. 죽을 거잖아요. 뻔했어요. 회원까지 같이 하느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그 패션들이 그분들이 그 추억이 있으니까 그 추억의 노래인가 추억의 뭐 골드팝송인가 그분들이 밴드를 하셨던 분들인데 지금은 이제 투잡을 갖고 그걸 취미로 하시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멋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리 스타일 그대로 이렇게 좀 꼬불꼬불하게 파마하시고 청자켓 입으신 분도 있고 다 연주를 하시니까 악기마다 싱어 하시는 분은 뭐 정말 그 나름의 그 나이가 한 60이 다 넘으셨던 나이인데 멋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감성적인 그 멋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시대 패션이나 음악이나 이런 게 지금하고 막 많이 비교를 해보면 너무나 좀 이렇게 감성적인 게 지금 세대에도 좀 그런 게 또 맞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어린 친구들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요즘에는 아무래도 좀 저기 인공적이잖아요. 뭐 키워지고 과한 꾸밈. 그리고 꿈이잖아요. 그게 결국에 이제 한류도 만들었지만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는 좀 감성적인 그런 게 주로 라디오도 많이 들대고 라디오 모르시죠? 라디오 90년대 제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보다도 더 이렇게 윗세대 그 세시봉 영화도 그렇고 저도 봤는데 저보다는 저희 오빠가 2살 차이밖에 안 나요. 근데 오빠의 좀 더 윗세대니까 조금 그래도 공감이 가는 부분은 있더라고요. 감성적으로 제가 좀 그런 부분이 좀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올드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써니요. 써니 때가 맞아요. 저희 때거든요. 진짜요? 저보다 언니 때. 롤러장. 저희 엄마 때. 진짜 저희 롤러장 그러니까 비행 청소년이죠. 롤러장을 가면 그거 이제 그 적어내야 돼요. 누구누구랑 갔어. 저희 오빠는 맨날 오락실, 오락실 요즘에도 있는 너구리 있잖아요. 찌끔 오락실. 오락실. 오락실 다녀도 비행 청소년이었거든요. 맞아. 네. 선생님들이 막 이렇게 다녔던 것 같아요. 교련 선생님이.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런 것도 굉장히 그런 안 좋은 그런 아이콘이기도 했는데 사실 음악도 그렇고요. 거기서 접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뭐 팝송이라든지 맞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남자친구 만나잖아요. 거기서 데이트하고 그 그룹 미팅이라고 해야 돼요? 단체로 한둘씩까지는 않죠. 이렇게 단체로 가게 되고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었던 재미있었죠. 아니 저는 저 얘기는 아니고요. 저는 공부했어요. 네. 아주 모범적이셨군요. 정말 이만큼도 안 믿기는 얘기를 하십니다. 저희 때 또 그리고 그림을 그렸는데 학원에서 저희 때는 화실 개념으로 밤을 새는 게 많았어요. 요즘에는 10시 이후에서 학원에서는 운영을 할 수가 정해져 있죠. 없는데 그 당시에는 밤새서 그렇게 그림을 그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었는데
아마 지금도 그 시장에 그런 메뉴가 있을 거예요. 신포동이라고 인천에 제가 인천 출신이에요. 근데 인천에 신포동이라는 시장이 있거든요. 그 요즘에 그 시장이 굉장히 제 거 아닙니다. 자진 신고해주세요. 접니다. 주책이네요. 진짜 저희 때 한참 그 MTV라고 해요. 울지 마세요. 자꾸 슬프시. 자꾸 눈물이. 너무 재밌네요. 네. 너무 재밌어. 90년대 얘기하니까 뮤직비디오들을 재밌네요. 만들고 막 이랬거든요. 네. 그래서 뮤직비디오를 막 이렇게 만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그 시장에 그 칼국수 집이 예전에 떡볶이 집에 그 DJ가 있는 것처럼 칼국수 집이 그렇게 그 음악 상상도 못했죠. 이게 TV가 벽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막 붙어 있고 굉장히 외국 뭐 MC 해머 그 당시에 그런 이제 많이 나왔었죠. 네, 나와서 그런 영상 막 보여주고 영화 천녀유혼 아세요? 알아요. 천녀유혼 알죠? 왕조연이 네. 엄청 네. 떴죠. 그래서 그런 영화 거기에서 보고 저희가 자주 가다 보니까 신 메뉴가 나왔어요. 칼국수하고 칼국수 막 이렇게 막 칼국수가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이제 400원이었다 그러면 수제비가 600원이었어요. 그런데 왜 못 고르잖아요. 네. 칼국수, 수제비 그래서 이렇게 또 뺏어 먹고 막 이러잖아요. 저희가 섞어서를 만들었어요. 섞어서 500원. 오, 괜찮네요. 예, 그거 괜찮죠. 네, 칼국수하고 단순히 섞기만 했어요. 섞기만 해서 500원 만들고 그래서 굉장히 궁금만 했어요. 자꾸 그런 쪽으로 결말을 지으려고 하는데 아니 굉장히 재미있네요. 90년대 때 네. 얘기하니까. 근데 요새 이 젊은 친구들은 그런 감성을 모르니까 좀 안타까운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또 요즘 아이들은 노래방 가고. 그러니까 네, 노는 문화가 노래방? 너무 달라서. 그리고 아무래도 성인 문화가 많이 내려왔어요. 많이 내려와서 요즘에는 고등학생들도 많이 그런 문화를 따라하는 게 좀 안타깝죠. 네. 90년대 문화를 들었는데요. 되게 좀 재밌었는데 저희가 이제 90년대에 뷰티 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특히 지금 궁금한 거는 이제 신 원장님한테 듣고 싶은데요. 90년대의 헤어스타일이 뭐가 그렇게 유행을 했었어요? 그때는 제가 이제 샵을 할 때 연수를 많이 다닐 시기였어요.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미용의 기기들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좀 새로운 거에 좀 많이 목말라 있었고 뭔가 새로운 걸 자꾸 또 도입을 하려고 하는 그때 그 시기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 이제 일본을 가서 좀 기술적인 세미나도 많이 듣고 커트 같은 거 좀 많이 공부하고 오고 그다음에 이제 거의 기구들이 새롭게 좀 많이 나올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파마 로트라고 하죠. 로트 아시죠? 그러니까 무슨 파마 이제 아시겠지만 무슨 올림픽 파마라고 아세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나야가라 파마. 나야가라 파마. 아시죠? 그다음에 뭐 이렇게 트위스트. 그때는 되게 펑키한 그런 좀 느낌이 좀 유행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같이 열퍼머의 그거는 상상도 못할 때고 일반 그냥 로트로 많은 그 제 시술인데 로트 개발을 좀 많이 했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마 이름이 굉장히 많아서 손님이 선택하기가 힘들 정도로. 그러니까 저희가 그 당시에는 여자아이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무조건 파마를 했어요. 무조건 파마를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다 봐도 고등학생인데 파마를 한 것 같은 굉장히 어색한 머플인 것 같은. 그러니까 모두들 파마를 했거든요. 파마해야 예뻐지는 줄 알고. 그냥 그러면은 사회인인 줄 알고 남자아이들은 무조건 담배 피고 술 먹고 술 배우고 이제 이랬어요. 원장님처럼. 맞아. 아니 저는 공부했다니까. 저는 공부했어요. 그 원장님은 90년대 때 머리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파마를 했죠. 저도 그러니까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긴 머리를 했을 때가 아닌가 싶어요. 머리를 길렸고요. 지금 우리 신원장님 저 정도로 길렀고 파마를 했고 염색했었어요. 그때 염색 조금 더 슬림하셨었겠죠. 지금도 충분히 슬림하신데요. 저희 딸 보셨잖아요. 네. 저 닮은 거예요. 주워온 줄 알았어요. 저 닮은 거예요. 그래서 염색 그 당시에 굉장히 파격적이었어요. 코팅해서 코팅이라는 뭐 말이 자주색 그런 코팅은 없는 잘 사용하지 않는 정말 티낸 사람들이 쓰는 그런 톤이었거든요. 톤이었는데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그 지금 코팅 파마라고 왜 네네. 그 이제 미용 하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이제 코팅 약에다가 그러니까 펌제에다 코팅 약을 섞어요. 그래서 펌어 플러스 컬러를 같이 할 수가 있는 그런 펌제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잘 되나요? 섞어도? 네, 잘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또 만든 그 펌제가 있었고 저는 이제 그거 나오기 전에 제가 이제 좀 일본에 이제 그런 제품들도 많이 보러 다니면서 이제 그 조금 우리나라에 없는 제품을 좀 갖고 와서 좀 시도도 많이 해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얼마 안 있다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펌제 따로 코팅약 따로인데, 그러니까 매니큐어가 원래는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섞어져 있었던 약은 안 나왔었는데 제가 이제 그걸 좀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서 이제 좀 많이 시술을 했었던 기억이 나고 그 후에 굉장히 다양하게 나왔어요. 컬러가.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주색 계열, 와인색, 붉은색 계열. 우리나라 사람 왜 이렇게 붉은색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빨갛게 나고 피부가 노래서 그래요. 근데 또 잘 어울려요. 네, 그죠. 동양 사람들 피부 톤. 그러니까 요즘에 컬러 레드도 많이 유행하잖아요. 사실은 뭐 그런 것 저기 그 어떤 성격을 표현하거나 그럴 때 레드를 사용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영상물이나 이런 거 촬영할 때, 그럴 때 레드를 사용했지. 실제로 레드를 직접적으로 사실 잘 어울려요. 한국인 피부에 레드가 잘 어울리는데 오렌지 계열도 잘 어울리지만 그렇게 직접적으로 쓰진 않았거든요. 요즘엔 직접적으로 써요. 쓰는 다시 레드가 유행하고는 있어요. 있는데 그 당시에 계속해서 웨이브를 만들다 보니까 조금 더 강한 거. 그렇죠. 정말 많이 하고 있었어요. 아시죠? 빨래판 같이 딱딱 찝는 게 있어요. 궁금하시죠? 네. 그러면 그 지지지한 느낌 아시나? 그렇게 나와요. 머리가 다 상하겠네요. 그러니까 그거는 상해야 돼요. 상하게 만드는 거죠. 모발을. 네. 그래서 그 느낌이 나요. 원장님도 하셨어요? 했었죠. 별 뭐 안 해본 게 없죠. 새로 나오는 것마다 제 머리가 그냥 마루타식으로. 친구들 교육도 하고 뭐 새로운 게 나오면 제 머리에다가 하고 항상 상해 있었지 뭐. 이제 그때는 고객들 머리가 좀 이렇게까지 가늘고 약하거나 곱슬기가 이렇게 심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또 그러니까 굉장히 좀 직모들이 많고 숱도 많고 많이 까맣고. 근데 이제 지금은 좀 많이 이렇게 환경적으로 그렇고 먹는 것도 많이 서구화돼가고 이러다 보니까 가늘고. 그때는 지금은 매직을 안 하면. 이 옛날에는 옛날에 90년대 때 스트레이트 파마 아시죠? 맞아요. 아크릴판으로 엄청 무거웠어요 이게. 근데 지금은 그걸로도 필 수 있는 그 곱슬의 정도가 심해졌어요. 다 반곱슬이죠. 네, 그래서 매직기를 지금 열로 다 많이 이제 시술을 하는 시술을 좀 많이 하는데 그때는 정말 지금 생각하면 원시적인 방법인데. 책받침 아세요? 책받침 쓰셨던 세대가? 책받침이 당연히 알죠. 그거를 쓰고 아크릴판 그러니까 그 소재로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머리를 쫙쫙 피는 게 유행했어요. 스트레이트 파. 저 딱 그려지는데 본 것 같아요. 이렇게 저희 엄마가 하는 거 같아요. 굉장히 무겁고 네, 알 것 같아요. 무겁고 그걸 또 한번 말리려면 지금같이 이렇게 기구들이 이렇게 좋지 않아서 가지고 스태프들이 그거 정말 고생 그리고 이제 펌제 자체도 그 영양제라고 하는 게 그 밀가루 베꼈어요. 진짜요? 지금도 네, 그렇죠. 근데 그걸 이제 첨가해서 머리를 이제 빳빳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그게 손상도 조금 덜 되는 역할을 해요. 그게. 밀가루. 네네네. 그런 게 있었어요. 이렇게 이게 굉장히 다양한 펌이 유행했던 시기. 오늘 신원장님 저번 시간에 비해서 말이 막 지금 터지시는데 좀 적응이 되는 거예요. 이 기세를 몰아서 오늘은 신원장님의 300 한번 가볼까요? 아, 네네. 미생각만의 특별한 시간 300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뷰티 전문가인 원장님들만의 특별한 비법이나 노하우를 전수받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신세용 원장님의 300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신세용 원장님의 기술 강의 클리닉 커트 시작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저만의 노하우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클리닉 컷인데요. 저희 샵에 오시는 거의 내점 고객님의 반 이상이 좀 커트 고객인 분들이 많은데요. 그 이유는 제가 이제 여지까지 20년 넘게 제 일을 해오면서 나름의 좀 노하우를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일을 해왔던 그런 결과도 있어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요새는 화학적인 시술에 대한 그 데미지도 많고 환경적인 오염이나 또한 이 유전적인 그 요인으로 인해서 탈모에 고민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 화학적인 시술을 또 다시 하시게 되면 모발의 데미지도 너무 크고 또 근본적으로 모발의 건강을 생각하지 않는 한 그 분의 그 스타일링이 굉장히 살지가 않는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내점하시는 고객님들의 그 모발 진단을 정확히 하시고 그 매뉴얼에 대한 그 가격의 중요성은 화학적인 시술에 대한 그 가격이 제일 높을 텐데요.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하신다면 조금 더 좀 진실하게 고객님들한테 화학적인 시술에 대한 펌보다는 그 커트로 정말 그 스타일링을 잘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앞머리에 대한 커트 부분인데요. 앞머리를 얼마만큼 그 고객님의 얼굴형에 맞게 디자인을 잘 해주고 일단 앞머리가 좀 풍성해 보여야 그 젊어 보일 수 있는데요. 그 앞머리에 대한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앞머리에 대한 이제 옆모습도 중요한데요. 그 부분에 이제 균형이 중요하고 뒷모습의 그 자연스러운 조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무조건 뒷머리의 그 볼륨을 펌을 하셔야 되는 그걸로 유도를 하시는 것보다는 충분히 커트로 가능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원장님들이나 선생님들도 많이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고객들을 오랫동안 제대로 유치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을 하셔서 길게 좀 가시는 게 좀 저만의 좀 성공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화학적인 시술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그 강박관념도 너무 많이 갖고 계세요, 고객님들이. 근데 그 부분을 커트로 유도를 하시면서 좀 더 머리가 상한 그 부분에 대해서 커트를 해 주시고 앞머리에 대한 디자인이나 그분의 얼굴형에 대한 더 그 집중을 하셔서 충분히 그 디자인을 연출을 하시고 커트를 하시게 되면 고객들의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진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해서 내전 고객에 거의 그 부분을 커트를 가장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그 대신에 퀄리티를 많이 높이기 위해서 커트 시간을 굉장히 길게 잡습니다. 상담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요. 여러 가지 스타일링도 보여드리고 얼굴형에 맞는 그 다음에 그분의 직업이나 나이 그거를 이제 세심하게 체킹을 하셔서 정말 커트만으로서 그분의 그 스타일을 찾아드린다면 정말 고객님들이 감동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디 갔더니 정말 내 머리는 약해서 펌을 해야 되는데 원장님은 이렇게 커트로서 이렇게 잘 머릿결도 건강하게 해주고 또 이렇게 손질도 잘 하게 되네요 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게끔 원장님들도 많이 선생님들 또한 노력을 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이제 90년대에 대한 스타일에 대한 얘긴데 그때 당시에는 좀 샤기 커트가 많이 유행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모발들이 너무 많이 이제 이런 가늘어지고 빠른 노화로 인해서 이 머릿결을 좀 가늘게 치는 방법 자체가 지금은 조금 많이 안 맞는데요. 이제 그럴 때일수록 이 트렌드 자체가 이제 10년에 한 번씩 이렇게 돌잖아요. 그런 부분을 또 생각하시면 그런 또 가벼운 커트가 다시 또 올 거고 그거에 또 대비를 하신다면 고객의 머릿결을 좀 더 건강하게 좀 관리를 해드리는 게 좀 제일로 절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술적인 부분을 좀 많이 연구를 하시고 그 부분에 집중을 커트에 하시게 되면 좀 커트 가격을 좀 많이 올릴 수 있으면서 좀 퀄리티를 좀 높이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나름 생각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신세영 원장님의 300 잘 들었습니다. 네. 원장님 혼을 다 쏟으신 것 같은데요. 네, 너무 준비를 나름 한다고 했는데 좀 얼굴이 많이 빨개진 게 카메라에 다 보였을 텐데 좀 부끄럽네요. 지금 많이 다 가라앉으셨어요. 이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참 새삼 느낍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다른 사람 얘기 같고요. 네, 너무 편안해 보이시고 그래서 존경스럽습니다. 네. 저희 원장님들과 다 같이 저희 여기 다 축축하잖아요. 한번 말리시고 갈까요? 네. 오늘 커트에 대한 얘기 잘 들었는데요. 특별히 오늘 또 사연이 도착했는데 이게 커트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우리 신 원장님께서 재밌게 얘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네. 김 원장님 아주 입담 좋으시니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사연 얘기는요. 어떤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미용실 마음에 드는 곳이 생겨서 한 3번 정도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직, 세팅펌, 영양 이렇게 하면 30만 원이 넘는다고 해서 커트만 해왔습니다. 썩 잘한다기보다는 마음에 들어서 3번 가서 커트만 했는데 슬슬 압박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펌이나 영양 좀 더 하라고. 커트만 계속 이 미용실에서 하고 싶은데 눈치가 보입니다. 여러분은 이럴 때 눈치 보여도 계속 가시나요? 아니면 미용실을 옮기시나요?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좀 많이 또 그 고객의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듣는 건 참 새삼스러울 수 있는데 저희가 지금 샵에서 좀 진행되는 그런 그 지역적인 좀 특성이 있다 보니까 신규 고객님이 없으세요. 그래가지고 그 새로 그 초급 디자이너들이 올라갈 때는 정말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게 좀 신규 창출이 돼야 좀 이렇게 고객들을 만질 수 있는 기회가 좀 되는데 그런 분들, 그런 친구들이 이제 그쪽 지역에서는 조금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게 그 요새 많이들 하시는데요. 경기도 좀 많이 불황이고 소셜 커머스를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이런 댓글들을 그걸 통해서 그 선생님들을 통해서 제가 이런 댓글들을 이제 좀 접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참 곤란할 것 같네요. 근데 이제 첫 번째 드는 생각은 뭐냐면 이제 샵 입장에서 봤을 때는 디자이너들은 뭐 이런 매출에 그런 압박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한 또 교육도 받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참 마음에 드는데 또 안 하기에는 그렇고, 그러니까 이 분이 또 되게 좀 성향에 따라 좀 틀릴 수 있는데 조금 착하신 것 같아요. 저 같은 그냥 한 번에 드는 생각은 그냥 이렇게 그냥 물어볼 것 같은데 선생님한테.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좀 이거를 좀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 보면. 참 진솔한 좀 대화를 일단은 그 선생님과 제가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마음에 드니까 대화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 고객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이제 선생님도 샵 입장에서의 그냥 솔직한 뭐 그건 좀 약간 무리의 수가 있을 수는 있지만 조금 좀 그렇게 좀 그분의 성향에 맞게 조금 자연스럽게 접근을 해서 좀 이해를 시키는 방법이 어떨까. 그래서 일단은 좀 그렇게 접해보고 그게 안 되면 차후에 글쎄요. 그 이분이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 성향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상황이 정말 매직이나 영양이 필요한 상황일지도 모르는 거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상황을 일단 먼저. 그러니까 이게 매출을, 그러니까 그 샵 입장에서는 매출을 올려야 하는 부분도 있을 텐데. 그 손님의 입장에서는 손님이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를 그러니까 진정성 있게 들어가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걸 일단은 필요한 거에 대한 거를 조금 더 진솔하게 어필을 좀 먼저 하시고 그러면 또 필요에 의해서 뭐 어떤 걸 뭐 하겠다라는 또 이 피드백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 정말 그 대화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상담을 좀 잘 일단은 해서 좀 가까이 그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좀 해서 진솔한 대화가 나올 수 있도록 일단은 선생님이 좀 유도를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을. 근데 정말 진짜 이렇게 필요해서 그런 부분도 왜 필요한지 뭐 가격적으로 많이 부담이 되면 뭐 이걸 뭐 이제 나눠서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좀 그런 방법도 있고 아니면 제가 또 아까 그 300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개중에 또 그런 선생님들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렇죠. 매출의 그런 압박 때문에 필요치 그렇죠. 않은데 저 같은 경우에 거의 그런 거를 좀 될 수 있으면 고객이 벌써 성향이 이렇다 하면 이게 좀 3번까지 오셨다고 하면 조금 성향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이렇게 부드럽게 또 갈 수도 있는데 그건 좀 노련함이 또 필요한 부분인데 일단은 좀 문제에 가깝게 이렇게 좀 대화를 하는 것만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쉽게 커트를 하게 헤어샵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미끼 상품이라고 하는 때가 있거든요. 마케팅 그렇죠. 용어에. 커트만을 솔직히 커트는 그 다음 행위를 위해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메뉴도 있어요. 고객을 받기도 하잖아요. 그렇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계로 당연히 이제 그런 게 습관화 됐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다른 고객들은 다 그렇게 순응을 했고 이렇게 했으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그게 전달이 저희가 느끼기에 이거는 이제 그 매출을 위한 그런 행위로만 보였기 때문에 이 고객은 고민을 하는 거고 이걸 안 했다고 하면 그러면 또 그 다음번에 마음에 안 들게 깎아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왠지 그거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좀 자존심을 좀 상할 수 있는 그릇이고 괜히 빈티나는 사람 같아서 그렇죠. 대부분 티를 안 내죠. 가격 부담에. 그리고 이 정도로 이렇게 표현을 하실 정도면 지금 원장님 하신 말씀대로 이게 좀 압박을 좀 많이 심하게 받는 거지. 내가 필요로 한 부분 이상으로 뭔가 그런 쪽으로 압박을 받아서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닐까. 디자이너가 좀 조금 선생님에 대한 그 노련함의 그 부족함이 조금 아쉽네요. 어쨌든 고객 입장에서는 눈치 볼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눈치를 볼 필요는 없죠. 근데 이제 그 선생님이 정말 마음에 든다고 하면 그러면 좀 애정을 갖고 한 번은 선생님한테 좀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제 머리가 이게 이렇게 필요치가 않은데 선생님 이 부분을 다 해야 되나요? 아니면 이 부분을 좀 뭐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뭐 이렇게 하면 또 선생님 또 뭐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압박감이 오면 그냥 다른 데로 가셔야 될 것 같아. 다른 선생님은 잘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으니까. 이거는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헤어를 만지는 미용인으로서 참 제가 이제 그 현장에서 일하면서 느끼는 게 그 고객분의 그 심리에 대한 그 접근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머리만 하러 와서 머리를 만족해서 가는 것보다는 정말 뭐 스트레스 받아서 머리가 바꾸러 와서 뭐 그런 심리도 있을 거고, 뭔가 좀 내가 우울해서 좀 뭔가 이렇게 그런 것들로 이제 좀 위안을 삼으려고 오시는 경우도 있고, 우리 원장님이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전편에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이 디자이너로서 그런 부분을 많이 헤아리고 배려를 하고 그분의 마음 쪽으로 이렇게 좀 접근을 해서 좀 이런 방법도 좀 굉장히 자연스럽게 풀어가야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조금 선생님 쪽이 조금 이렇게 좀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안 그러면 좀 과감히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엔 다음 사연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또 헤어 아카데미에 관한 사연이에요. 뷰티요. 뷰티요. 아니 왜냐면 헤어 얘기를 해도 김 원장님이 너무 잘하시니까 맞죠? 자꾸 헤어 원장님 더 전문해. 죄송합니다. 하진 않아요. 뷰티의 모든 것. PR까지 너무 완벽하세요. 고1 딸내미 미용학원 어떨지 고민입니다. 메이크업에 관심만 갖고 공부에는 흥미 없는 딸이 있습니다. 미용학원을 보내달라 해서 상담을 받고 왔는데 생각보다 너무 고액이라서 고민이 됩니다. 재료비만 200만 원이고 수강료 포함 320만 원을 달라는데 보통 이 정도인지 더 상담을 받아봐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평상시에 그 상담 받는 내용이에요. 정말. 제가 평상시에 그 어머님들이 주시는 말씀이세요.
지금 재료비하고 교육비하고 300이 넘는다 그러면 그거는 조금 비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한 이유가 그러니까 있는 그러니까 교육 과정이요. 그러니까 요즘에 좀 평준화가 되긴 했지만 교육 과정을 한번 봐야 정확하게 데이터를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지금 조금 비싼 건 있어요. 조금. 하지만 메이크업은 재료가 있어요. 메이크업 재료. 보통 세팅을 해놓잖아요. 그 모든 게 다 사실은 세팅이 돼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 제품, 풀 제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고가예요. 고가인데 이게 일회성이 아니거든요. 저희 뭐 섀도우 뭐 쓰고 그래도 꽤 오래 사용을 하잖아요. 섀도우 같은 경우도 좀 변질되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오래 사용을 해요. 오래 사용을 해서 지금 고1이라 그러면 이 친구가 미용대학을 갈 수도 있는 거고 미용대학에서 재료를 또 사용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단체로 구입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단체로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있는 친구 같은 경우는 빼고 구입하고 이래요. 학교에서 그 학교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재료는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이 아이가 지금 고1인데 고1이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거에 대한 고민이라고 한다고 하면 고민하시기엔 조금 늦어요. 요즘에는 중학생서부터 중2, 3학년 하물며 초등학생도 전화 와요. 초등학생인데 네일 아트 너무 하고 싶어 한대요. 그렇다고 배워보는 건 어떻겠냐고. 그러니까 문의는 굉장히 나이가 점점점 어려지고 있기 때문에 고1에 지금과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러면 고민할 시기는 조금 늦어요. 늦고 그리고 이 아이가 지금 계속 그러니까 미용을 해서 미용을 하게 될지 이런 거는 두 번째 문제이고 지금 이 아이는 공부보다는 메이크업에 관심이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미용이라는 개념보다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메이크업에 관심이 있어 해요. 그래서 메이크업을 통해서 미용을 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공부에 관심이 없다고 하면 그러면 공부 쪽이 진로는 아니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공부를 잘해서 그렇게 해서 나은 사람이 되라고는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지금에서는 이 아이가 메이크업을 좋아하는 거,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통해서 금액은 좀 들어가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이가 분명히 치유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치유되는 부분으로 생각하신다고 하면 그러면 저한테 말해주세요. N 뷰티 아카데미로. 네. 이거는 살짝 농담이었고요. 네. 농담이었고요. 그 아이가 분명히 어떤 필요한 걸 그렇게 표현해 내고자 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만족도가 커요. 근데 모르고 하는 거, 따라하는 거, 그러니까 부모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쓸데없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딸도 제가 지금 중학교 3학년인데 미용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계기가 그렇게 화장품을 사요. 저희 모든 브랜드의 VIP예요. 주먹을 꽉 쥐시는 분들 쌓여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아이가 그런 동영상이나 이런 걸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뭐 관심이 있으니까 그것밖에 안 하는데 그걸 인정해 주지 않으면 이 아이의 그 행동은 전부 다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어떻게 보시면 가장 자기한테 필요한 거 채우고 있는 중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또 공부도 필요해요. 공부를 접어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하는 머리하고 미용하는 머리하고 어떤가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미용은 어떻게 보면 감성적인 거고 공부는 이성적인 거잖아요. 두 개가 그러니까 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공부가 굉장히 저는 큰 의미로 봐서는 인생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부는 학생이니까 해야 돼요. 학생이니까 해야 되니까 어머님 고민 없이 메이크업을 교육을 시키면서 시간 조절을 좀 해보세요. 그러면 아이가 동기유발이 되기 때문에 공부에도 더 집중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아이가 공부해서 자리를 잡으면 그것도 괜찮고 괜찮고 그렇지 않고 미용 쪽이 너무나 좋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러면 준비를 체계적으로 하시게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금액은 조금 더 알아보시고요. 과정을 좀 더 알아보셔서 과정이 다른 과정하고 비슷한데도 금액이 비싸다고 하면 그러면 뭐 다른 곳을 알아봐도 괜찮고요.
그렇게 해서 예, 재료도 있어요. 재료도 이렇게 좋은 브랜드인 경우가 있거든요. 외국의 좋은 브랜드. 저는 꼭 처음에 사용하는 브랜드가 좋아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저희 나라 제품도 많이 좋거든요. 생각은 하지만 제품이 어떤 거인지 가격이 적당한지 그런 거 알아보시고 난 다음에 일단은 저는 시작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럼 혹시 지금 따님도 원장님 아카데미에 다니고 있는 거예요? 예. 따님이 정말 그러니까 저는 이제 미용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사는지도 보여주고 싶었어요.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바쁜 엄마다 보니까 그러니까 집에서의 아이하고의 엄마의 모습하고 제가 일하는 모습하고는 또 다른 모습인 거죠. 그래서 아이하고 좀 더 친화하는 그런 시간을 좀 많이 가져야 되겠더라고요. 중학교 중학생이 올라가면서부터 이제 그 전에는 몰랐던 부족한 부분들이 내가 채워주지 못했던 그런 부족한 부분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채우려고 하면 일단은 아무리 질적이라고 하지만 양적인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방학 때는 아침에 같이 출근했다가 그리고 굉장히 저기 스텝일 잘해줘요. 복사하고 뭐 되게 잘해줘요. 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좀 아까도 말씀했지만 스텝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 걸 보고 하고 눈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시켜도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제 인생을 좀 배우라고 결국에 남는 건 제가 다 이룰 수는 없잖아요. 제가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다 이룰 수는 없으니까 내가 밑바탕 제가 열심히 사는 이유가 이건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내가 열심히 산 삶의 그 모양은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이거를 아이한테 살아가는데 도움이 좀 되라고 그래서 미용을 저희 학원에서 가르치고 있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더 이 고1 딸이 되게 좀 훌륭하다고 저는 이렇게 칭찬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는 요새 아이들이 이제 10대 아이들 지금 이제 원장님도 자녀분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내가 뭘 하면 행복한지를 몰라요. 그렇죠. 그 일을 찾는 그 나이대가 정말로 이 고1이라면 저는 굉장히 저도 빠른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칭찬해주고 싶고 뭐 이제 원장님이 이제 더 전문가적인 조언을 해주셨지만 그 비용에 대해서는 이제 알아보시지만 정말 칭찬을 해줘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고 이 나이 때 벌써 뭔가 하고 하겠다라는 말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공부가 꼭 아니래도 정말 또 저희 미용이 얼마나 전문직이고 앞으로 더 많이 비전이 있는 일인데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은 미용을 일단은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힘든 일을 하죠. 뭐 남편을 셔터해주고 실수를 많이 힘들긴 해요. 하지만 많이 버시잖아요. 많이 버시잖아요. 같이 많이 버시죠. 손목이 지금 손목이 지금 정상이 아니에요. 저 그런데 못 가요. 저도 못 갑니다. 몸이 정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그래서 너무 훌륭한 것 같아요. 네. 저도 부럽네요. 의식 없이 요새는 대학교 가는 친구들도 너무 많아요. 특히 제가 지금 그런 좀 중심가 쪽에 있다 보니까 부모가 돈 있고 정말 뭐 있어가지고 의지력도 약한 데다가 자기가 뭘 해야 좋을지도 모르고 부모가 결정을 해주지 않으면 자기가 결정을 못해요. 그런 아이들 많이 봐요.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아이가 지금은 메이크업을 시작하겠다고 하는데 그 아이가 미용을 할 거라고 했잖아요. 그 아이가 미용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 어머님 훈련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대학 가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이런 거는 조금 늦고요. 그러니까 중간고사 과정으로 메이크업 같은 경우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중간고사 대신 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헤어 같은 경우는 대학 가서 자격증을 취득하기는 어려워요. 헤어가 굉장히 아이들이 6개월 과정인데 1년 이상 하나 봐요. 가장 어렵습니다. 점점 더 어려워져서 가장 어렵습니다. 월화수목금 나오고요. 월화수목금 괜히 나오고 국가 자격증이 있는 게 그리고 아니에요. 하루에 3시간씩 해요. 그러면서도 한 달 수강료가 15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변함이 없이 계속 이 금액인데 그만큼 이게 과정이 어렵고 그리고 이 과정이 기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과정이 필기를 합격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실기를 볼 수 있는 과정이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보통 다른 어떤 과정보다도 이 과정을 필기도 아이들이 어려워해요. 용어도 어렵고 네, 범위 자체도 광범위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공부를 정말 많이 해야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실기도 시험장에 엄청 떨어요. 시험장에 그러니까 그러한 여러 번의 탈락의 경험을 애들이 어디서 경험을 해봤겠어요. 좌절감 다시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일어나서 다시 하고 열정을 정말 어머님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자격증을 합격을 하거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성숙을 해요. 자기가 어떻게 자기가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그렇죠. 그런 열정 안 쏟았는데 합격한 친구 같은 경우에는 학교 같은 그런 친구 있어요. 네,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시험이 좋아서 맞아.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 같은 경우에는 헤어에 대한 자긍심이 없어요. 맞아요. 네, 쉽게 붙은 친구보다는 여러 번에 걸쳐 떨어지는 아이들이 미용을 더 좋아해요. 더 좋아하고 배운 것에 대한 가치도 느끼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더 훌륭한 아이들이 될 수가 있는데 저는 그 과정이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아이들이 기본기를 다질 수 있는 내공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메이크업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헤어도 얘기했는데 미용 대학에서는 사실은 제가 전공을 뭐 하나를 정했다고 하더라도 모든 과목을 기초적으로 다 배워요. 그러니까 헤어, 네일아트, 메이크업, 피부, 그렇죠. 하물며 피부까지도 배우는데 이 과정들은 대학교에서는 모든 과정을 다 마스터할 정도로 배울 수가 없어요. 배울 수가 없어요. 대학교에서는 한계가 있어요. 시간이 교육할 수 있는 시간이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전문 대학이 많이 있고 4년제라고 하더라도 그 교육의 이 과목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거든요. 이걸 다 접할 수는 없어서 그 학교 가기 전에 뭐 많이 사용하면 안 되는 언어긴 하지만 선행 학습으로 미용에 대해서 좀 미리 배워가고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가 그 스펙을 향한 교육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스펙을 향한 교육이 꼭 단점만 있다고 생각은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느냐 내가 어떻게 하느냐 자격증 취득하기 위해서만 공부를 하면 그러면 그거는 조금 그 사용될 수가 없는 자격증들을 갖고 있는 건데 그런데 그걸 정말 내가 재미있어서 필요에 의해서 열심히만 배운다고 하면 그거는 대학 가서도 사용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대학 가기 위한 특별전형도 있잖아요. 일반 그 내신으로만 갈 수 있는 거 아니고 특별전형도 있거든요. 수시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그런 걸 성적이 안 되면 그런 루트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사전에 공부를 해서 대학도 가고 대학을 갔는데 내가 알고 있던 걸 공부를 한다고 하면 그럼 아이들이 자기가 그 기존에 배웠던 걸 그거를 다시 그 재개념, 재해석이라고 해나요? 그러니까 재해석하기 때문에 성적 잘 받죠. 아이가 학교에서도 잘 나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뭐 리더로서, 과에서도 리더로서 나갈 수도 있는 거고, 학점 잘 받고 이러면, 그러면 또 다른 미래가 훨씬 더 보장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아이가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다른 이유 없이 그냥 메이크업만 해서 끝난다고 해도 저는 배우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아이가 미용으로 접근을 해서 이걸 이 아이가 그 키워나간다고 해도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저는 제가 좀 쉽게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제 국영수 학원 다녀도 그만큼 돈은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저 국영수 한 과목당 저 일주일 내내 가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수강료에 비하면 저는 미용이 굉장히 기술을 이전을 시켜주면서도 굉장히 저렴한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이의 미래를 보시고 미래를 좀 크게 보신다고 하면 크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할 말이 너무 많네요. 왜냐면 어머님들이 미용을 어머님 세대의 미용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저 설득당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등록하러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은 조금 더 큰 물에서
데서 놀 거예요. 아, 그럼요. 색 지구촌이잖아요. 또 그럼요. 한류가 또 밑바탕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럼요. 예, 외국에 나가서 아이들이 강의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기술을 펼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온 세계가 한국의 미용을 주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인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사업도 그렇고 예, 그래서 그 공부학원에서 공격받겠다. 공부해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보다 미용에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좋은 말씀. 네. 지쳤어. 얘기 들으시다 지쳤어. 아니에요. 저는 뭐 할까요? 설득당해서 약간 넋을 잃었습니다. 학원을 다녀야 네. 될 것 같은. 네, 그리고 또 오늘 원장님들과 네. 얘기를 쭉 나눠보니까요. 진짜 미용이 네. 돈을 참 많이 벌 수 있군요. 아, 돈 중요하죠. 네. 물질적인 거 중요해요. 돈을 안 돈을 벌는데 벌기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하지. 어떻게 기쁠 수가 있겠어요. 그니까요. 네. 네. 그러면요,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뷰티 뉴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뷰티 뉴스. 국제 미용가 연합회 주최의 서울 국제 뷰티 아티스트 엑스포 2015가 2015년 4월 11일 토요일 날 열린다고 합니다. 장소는 KBS 스포츠 월드 체육관이고요. 아카데미, 학교, 일반인 등 미용에 열정을 갖고 있는 예비 미용인들이 대거 참석해서 화려한 경연을 펼친다고 합니다. 오늘 원장님들이 이 대회 심사위원이라고 들었어요. 네. 예. 저는 헤어 분야이고요. 아, 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스킨아트 분야인데 뭐 타투, 반영구, 스킨아트 총 하는 스킨아트 심사위원장이에요. 위원장을 맡고 있어요. 네, 헤어는 네. 안 하시나요? 헤어 꼭 할 거예요. 헤어까지 할 거예요. 헤어까지 하시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제가 원장님 꼭 찾아뵐 거예요. 네, 네. 이 대회가 되게 네. 국제적인 대회라고. 네네. 네. 오히려 이 대회가 우리나라 선수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대만이나 중국 이런 지금 한류 열풍이 네. 예, 네. 그 나라에서 더 굉장히 관심이 많고 선수들이 거기서 많이 출전을 하고 있어요. 일본에서도 점점. 오고, 그러니까 학교식으로 지금 매년 그렇게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셔서 그래서 그 세미나 같은 것도 또 참여하시고 그분들이 그렇게 패키지로 오시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선수 네. 인원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좀 너무 그분들한테 제가 주최 측이 아닌 입장에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정말 준비를 많이 오세요. 그러니까 모델도 맞아. 준비해가지고 오시고 그 모델이 굉장히 키가 큰 모델 학교하고 쪼개서 오는 경우도 있고 남자분이 오시는 게 예, 그러니까 여장 하고 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신발도 30cm 쳐가지고 오시더라고요. 굉장히 화려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준비하시는 게 뭐 헤어부터 의상부터 뭐 말도 못하게 준비해갖고 오시니까 그 진행하는 저희 그 사람으로서는 조금 부끄러워요. 너무 열심히 하셔서 열정도 예, 대단하시고. 대단하시고 근데 저희가 그 미용 저희가 직종받고 있는 저희 그 한국이라고 해야 되나 저희 나라 미용인들이 조금 더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조금 더 열정을 그쵸. 열정을 해야 돼요. 예. 특히 대만 쪽에 오는 선수들이 굉장히 네네. 아주 열정이 네, 많더라고요. 잘하고 또 네네. 저희가 잘하고. 심사를 예, 예. 직접 해보지만 네. 실력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어요. 네네.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네. 긴장을 해야 돼. 우리나라 예. 선수들이. 우리나라 사람들도 워낙 또 뷰티에 강하니까요. 네. 네. 기대를 해만 하는데 그래도 태권도 얘기만 해도 네. 그렇잖아요. 네. 우리가 네, 네. 종주국이고 종주국인데. 했는데도 지금은 외국인도 그러니까 요즘 지금 이 대회는 잘하는 사람들이 경합하는 게 아니고 네. 지금 새내기들이잖아요. 미용을 접하시는 분들이 하는 대회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같은 경우도 너무 쉬워요. 짐 적게 가져오려고 재료 몇 개 갖다 놓고 그냥 이러고 하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대만 분이 더 열정. 준비를 잘 못해갖고 그러니까 시간을 잘 못 맞춰갖고 오셨나 봐요. 예를 들어서 그 50분이라고 하면 45분이라고 하면 50분인 줄 거꾸로인가요? 50분이죠. 그러니까 50분인 줄 아셨던 거예요. 45분인데 예를 들자면 그래서 그분한테 물론 대화로 아니고 이제 몸으로 5분 남았다고 했더니 거의 우시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5분 더 줘야 된다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완성도는 모델도 테크닉도 뭐도 훨씬 훌륭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그 학생들에 비해서는 제 학생 말고요. 저희 학생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훌륭했는데 그런데도 저희 학생들의 그 미용의 그 애정보다는 그 친구는 거의 정말 울듯이 조금 더 시간을 더 해달라. 완성도는 이 친구가 더 훨씬 있었는데 그러는 모습 보면서 아 우리 정말 끊어놓지 말고 분발해야 되겠다는 생각 했었거든요. 네네. 네. 원장님들이 있는 한 전 든든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노력하겠습니다. 네, 정말 많은 하겠습니다. 얘기가 오가다 보니까 벌써 예. 마칠 시간이 예. 다 됐는데요. 네, 원장님들 예. 2주 연속 소감이 네. 어떠세요? 적응이 잘 돼가는 것 같아요. 이제서야 막 이제 되죠. 좀 자연스러운. 그러니까 네. 아쉽네요. 네. 그러니까 너무 재밌었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한 걸 정리해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도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리도 좀 되는 두서없었는데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저한테 참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네. 원장님들도 그렇겠지만 저도 그렇고 또 시청자분들도 유익한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가수이자 배우인 에디 켄터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 빨리 가지 말고 인생을 즐겨라. 너무 빨리 가다 보면 놓치는 것은 주위의 경관뿐이 아니다. 어디로 그리고 왜 가는지도 모르게 된다. 혹시 여러분들도 남들에게 뒤처질까? 앞만 보고 달려가지는 않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가끔은 자신을 돌아보고 또 주변 사람들도 챙기는 그런 여유가 여러분들을 지름길로 인도해 줄 겁니다. 오늘 미생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엔딩을 잘해볼까요? 먼저 하시겠어요? 네 생각? 안 상큼했어요. 네. 안 상큼했어요. 다시 해야겠어요. 죄송해요. 마지막만 다시 할게요. 네, 다시 제가 해볼까요? 먼저 해야 되겠다. 네, 상큼하게 부탁드립니다. 네네. 상큼하게, 러블리하게.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러블리. 바로 시작한 네. 네. 네 생각? 내 생각. 미생각, 지금까지 미생각이었습니다.